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코레일은 노동조합 집행간부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방송사들의 온라인 저널리즘 행태를 풍자해온 충격 고로케가 발표한 2013년 충격 고로케 어워드가 언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전 감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본부는 100여 명의 심리전단 요원 가운데 이모 심리전단장 등 20명 안팎에 대해서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본부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군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형사처벌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은 물론 수사를 하지도 않고 사건을 덮기로 했다는 비판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국방위원인 김광진 의원은 혐의가 확인된 요원 상당수가 6, 7급 군무원이기는 하지만 기소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윗선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레일은 노동조합 집행간부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은 경찰서에 고소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중 코레일에서 징계 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입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20일 예고돼 있는 KTX 수서 면허권 발부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철도 파업은 국민지지 파업이지 정치 파업이 아니다며 철도 파업은 민영화를 막아내자는 것이지 그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들도 수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단계적 민영화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온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해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사측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사측과 전혀 교섭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밑 접촉도 없습니까? 물밑 접촉이라는 건 저희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을 누가 먼저 합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아, 그래요? 사측에서는 연락 오는 게 없어요? 예. 한편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 철도노조가 불신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1년 내내 줄기차게 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논리적인 답변이 아니라 나를 믿어달라. 이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천억 원대의 탈세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조 회장은 법원에 마스크를 쓴 채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 출석했으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임원 명의로 된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재정불륜 의혹을 다룬 PD수첩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률 조사 업체인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어젯밤 방송된 MBC PD수첩은 전국 기준 시청률 8.4%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PD수첩은 목사님 진실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일가의 재정비리 및 불륜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조 목사의 비리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인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재정비리, 아버지와 아들의 법정 공방, 교회 장로들이 고발한 조 목사의 불륜 등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편 PD수첩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수많은 교인들은 이를 묵인할 수 있는지 놀랍다. 교회 안에서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게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이렇게 교인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진실을 파헤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속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제기했습니다. 신문 방송사들의 온라인 저널리즘 행태를 풍자해온 충격 고로케가 발표한 2013 충격 고로케 어워드가 언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충격 고로케에 의해 올해 가장 많은 낚시성 보도를 한 언론사로 꼽힌 동아일보의 경우 전체 9,264건의 함량 미달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아일보는 2위 한국경제와 3위 매일경제를 제친 것은 물론 10위권에 든 언론사 가운데 유일한 중앙일간지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충격 고로케 운영자 이준행 씨는 동아일보의 행태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중앙 매체들인데요. 네, 의외로 이런 매체들이 제일 많은 기사들을 쓰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9,300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그래요? 네.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유형이 있습니까?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반복 선고 때문에 지금 랭킹 1위를 차지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몸매나 아찔 뭐 이런 기사들을 지금 수집이 되고 있죠.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그루시에 대한 게 그 검색어 1위에 오르다 보니까는 뭐 지금 기사 내용이 한그루 볼륨 몸매 한껏 드러내고 헐, 한그루 비키니 몸매, 구지성 못지않은 볼륨감, 한그루 비키니 아찔한 몸매 뽐매, 한그루 비키니 몸매 아찔한 볼륨 대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기사를 쭉 올리는 거죠. 사실은 한그루시 사진은 똑같은 사진인데 계속 여러 개 생산해서 포털 검색 결과로 도배하려고 이렇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전 감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0여 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고를 무시한 채 원전 중심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내놓았다며 원전 감축 기본계획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안은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가 취했던 공급 위주,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계획을 재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남 의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원전 감축에 국가 비전과 로드맵을 포함하고 에너지 자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분산형 전원 구축을 위한 세부 방향을 담는 그런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재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김모 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컴퓨터 휴대전화에도 수신료 부과하려는 KBS 공정성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김용민 제작국장입니다. KBS가 수신료 징수 대상을 개인용 컴퓨터와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방송 수신기기 형태가 다양화됐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수신기기에 수신료를 지불하게 한다는 명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입법 근거도 없는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우리 국민은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사용 수신기기 수에 따라서 각각 4,000원의 수신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TV에만 부과했던 수신료를 지상파 TV를 볼 수 있는 모든 수신기기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방송법 64조에는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TV 수상기를 소지한 이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상기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여야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당연히 TV 수상기가 아니며 설령 PC에 들어가는 TV 수신 카드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이는 PC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역시 TV 수상기가 아닙니다. 나아가 TV 수상기에서 튜너를 제거하거나 튜너 단자를 봉인하고 수신료를 안 내기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종 논의가 최근 온라인 안에서 활발합니다. TV 수신료를 내기 싫다는 의견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형국이고 이를 반영하듯 한겨레와 미디어오늘 등은 수신료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수입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보다 앞서 왜 1980년대 시청료 거부 운동을 연상케 하는 조직적 납부 거부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의 KBS 뉴스는 공정성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처럼 정권에 불리하다 싶은 뉴스는 축소, 외면하고 그 반대는 확대 보도하며 정권에 쓴소리하는 인사에게는 방송 출연 기회를 빼앗는 등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방송통신위원, 국회의석만으로 준조사를 할 수 있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순간 이 무리수는 정권의 근간을 위협하는 저항의 촉발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독립운동이나 프랑스 대혁명도 국민의 정서를 거역한 세금 증액으로부터 촉발됐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포근하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에는 밤까지 비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영동 산간 지방은 밤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전주 8도, 대구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서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은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4.9도, 습도는 51%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종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